자,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여기에 다 맞춰진 거니까 공급은 이렇게만 알면 돼요. 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됐나요? 자, 여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울 때 주택법에서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다 요자에게만 공급해줘야 되니까, 맞죠? 다 양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많이 배운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공급해 준다면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뭐를 모집할 수 있느냐? 입주자를 미리미리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되고요? 승인.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 근데 이 사업주체가 공적사업주체잖아요. 공적사업주체는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자들은 승인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공적사업주체죠. 이자들이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을 건설한대요. 여기 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팔아먹으려면 다 견본주택 건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델하우스 지어야죠. 공적인 자도 모델하우스 지어야 되고, 민간인 등록사업자도 모델하우스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관련된 건 모든 사업주체가 공통으로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3번에 보면 관광특구 있죠? 관광특구의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4번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급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죠. 시도지사는 그러면 틀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2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나오죠? 얘가 부령이에요. 규칙이니까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주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하여튼 공법에서 만 들어가면 틀릴 확률 97.5%. 됐나요? 그래서 주택뿐만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있죠? 여기도 시행규칙은 적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분양가를 공시해야죠. 자,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다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공공택지라면, 공공택지 아니라면 누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아닌 곳이라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건데 모르네요.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공공택지 기억나죠? 공공택지가 뭐예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뭐라고요? 공공택지. 그럼 수용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는
항상 어느 가격으로 공급을 해줘요? 감정가. 그러면 이미 공공택지라면 택지나 이런 게 주는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분양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공시 항목이 단순해요. 택지비, 건축비, 간접비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이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시를 해줄 때는 그 공시하는 항목들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사업주체 보고 하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는 항목도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그쵸? 그 다음에 간접비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됐어요? 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O예요, X예요? X예요. 어떤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분양가를 공시할 때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번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1년마다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개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분은 국장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국장. 자, 3번 가보죠. 이제 기출문제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요. 됐나요? 1번이 맞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사업 주체죠.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일반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승인이 아니라 신고죠. 사업주체 공공택지 나왔죠? 사업주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관광특구 나왔네요.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죠.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특구 55층의 아파트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체,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서 분양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있죠? 이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줘요.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근데 국장이 정해준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불형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죠. 5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했대요.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잡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공적사업주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요. 관광특구인데 51층이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래서 틀렸고. 사용검사 후, 이거 나왔네.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죠. 얘가 맞죠? 예. 사업주체가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어느 게 전매 제한을 받아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받는 거죠. 매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상속은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거죠. 틀렸죠? 예. 5번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첫 번째, 집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맞죠? 두 번째,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맞죠? 세 번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을 초과하는 지역?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거 빨리 외우면 되는 거죠? 예.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죠. 장관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이럴 때는 항상 해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과 분양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죠? 심의사항이 아닌 거. 1번 분양가격 맞잖아요.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장관님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산정이 있죠? 이게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죠? 이거 적정성 여부를 산정할 수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장관님이 정한 걸 뭘 심의해? 단 요거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은 심의할 수 있지만 3번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심의할 수 있어요. 자, 8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요거는 누구의 의무다? 사업 주체의 의무. 누구 지켜주려고? 입주 예정자 지켜주기 위한 거죠. 근데 사업 주체가 누구래요?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저당권 등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똑같은 문제가 9번. 이번에는 일반 사업 주체죠? 일반 사업 주체라면 입주자를 모집하니까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똑같은 문제가 10번.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틀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얘기하는 거지. 잔금 지급일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사업주체는 저당권 설정 등이 제한됨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죠. 자,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주택은 무조건 되고 뭐와 동시에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대입주보 이렇게 외운 거예요. 대입주보. 됐죠? 4번, 5번은 읽어보시고요. 11번 갑니다.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맞죠? 이거 누구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입주 예정자. 근데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이에요. 입주 예정자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쵸?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죠. 자, 그랬을 때 4번 대지라면 언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하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됐죠? 12번입니다. 만약에 이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을 사업주체가 위반했어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 그쵸? 법률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2번은 뭐 맨날 배운 거예요. 이거죠.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누구만 가져가라? 이자만 가져가라. 됐어요? 갑니다. 주택 상환사채의 증여.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입주자 저축증서의 알선. 도시개발 채권은 어느 법에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왜 발행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 그쵸? 누가 발행하죠? 시, 도지사. 그쵸? 그러니까 얘는 주택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무허가 건물 확인서 광고. 그쵸?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그쵸? 단, 이자가 죽는 건,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자가 돈이 필요해서 저당 잡히는 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13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2번이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강고. 주택상환사채 광고, 입주자 저축증서 증여. 안 되죠? 자, 14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주택상환사채 매매, 알선. 입주자 저축증서의 저당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확인서 매매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15번이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택상환사채 사고 팔고 중개하고 강구하면 안 되죠. 근데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도 있죠. 근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법인인자에 의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시공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자본금은 얼마고? 5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2번이라는 거예요. 그 요건이 잘못된 거예요. 요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2번. 16번도 똑같네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재건축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 여기 주택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몇 번? 4번.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맞죠? 자, 17번입니다. 이걸 위반했어요. 그러면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계약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두 글자로 줄이면 환매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양도차익의 전액몰수 이런 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세법도 아니고 뭐 이런 게 공법에서. 그렇죠? 퇴거 명령 내릴 수도 있죠? 예, 그 똑같은 문제가 18번이에요. 주택상환사채나 입주자 저축증서 등은 양도, 양수, 알선에서는 안 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뭐 받는 거?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2번이죠. 그렇죠? 네,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자,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요. 환매. 요거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투기 조장한 거죠. 투기 조장하면 항상 3, 3. 됐나요? 네. 투기가열지구 갑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투기가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잖아요. 이럴 때는 국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오해 X예요, X.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가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전매제한이라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틀렸죠?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됐어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이죠. 학개론이잖아요. 그런 곳에 투기가열지구 지정해라. 오해 X예요. X.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뭐한 거? 감소한 거. 아,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어디 모의고사에서 이거 나왔더니 다 틀리더라고.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쵸? 이거하고 투기가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얘네들 둘 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에요.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얘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거고, 얘는요, 투기가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분양가를 하는 거고, 여기는 투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건설업자들의 분양가 책정을 규제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투기가열지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규제가 강력하겠어요? 여기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갑니다. 그래서 얘는 누가 지정하고? 국장. 이 투기가열지구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까 배웠죠? 직전월로부터 몇 개월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요, 훨씬 얘보다 강력하다며. 지금 투기가 막 성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월간? 2개월간. 됐어요? 2개월간. 됐나요? 네.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투기자율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계획이. 무슨 계획이? 분양계획이 몇 프로? 30% 뭐한 곳? 감소한 곳.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예, 이런데 비교 딱 해보시면 의미만 알면 되죠. 그쵸? 예, 공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만 잘 알면 되냐면 이 제목만 잘 알면 돼. 제목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고 얘는 투기 과열지구.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고 얘는요 투기 과열지구예요. 얘는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거고 얘는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공법은요 말 속에 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 채권은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주택 상환사채는요 주택으로 상환하기 위한 거고요. 토지 상환 채권은요 토지로 상환하는 거예요. 말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택 상환사채는 어느 법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나오고 토지 상환사채는요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지. 도시개발법에서. 에? 개발, 정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정비. 됐어요? 그 언어만 잘 쓰임새만 알아도 공법은요 60점 맞아요. 60점. 근데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언어를 신경을 안 써요. 용어 정의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그냥 그 용어만 봐도 알겠어. 용어만 봐도. 토지 상환 채권이다. 토지로 조성을 해서 조성된 토지로 상환이라는 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를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조성하는 거 어디에서 나오냐고.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죠. 수용 방식에서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 상환사채예요. 주택을 건설해서 건설된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느 법에서? 주택 건설하는 게 어느 법이에요? 당연히 주택법에서 나오지.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은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된 채권이잖아요. 그럼 어느 법에서 나오겠어요? 국회법에서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공급질서 교량 금지 행위나 공급질서 공급에 초점을 맞춘 거는 건축법이라고 주택법이라고. 그럼 맨날 여기 쓰잖아. 공급질서 교량 금지 어디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나와요. 그쵸? 그러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대상 증서가 아닌 거. 토지 상환 채권. 얘죠. 근데 그것만 알아도 답이 걔잖아. 어느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 이 사람들 이런 걸 왜 틀리지? 그랬더니 못 외웠대요. 까먹었대요. 이거 못 외우고 까먹은 게 아니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용어의 쓰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보죠. 자,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맞죠? 전매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하게 돼서 사업주체에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5번이죠. 20번입니다. 장관님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틀렸고요. 투기가열 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돼서 지정사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지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관님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 재검토해야죠? 맞고요. 투기가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에는 상속이 포함된다? X. 투기가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1번.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요. 장관님이 투기가열지구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2번이 틀렸죠?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쵸? 예, 전매 제한을 받고요. 요 규정을 위반하면 투기조장이니까 3이고요. 단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도 있어요. 22번.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가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투기가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나왔죠?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나왔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나왔죠? 그 다음에 가비록재건용 나오잖아요. 이럴 때만 5년이에요. 이럴 때만 전매제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년. 나머지 투기가열지구면 다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이럴 때만 5년이고 나머지 투기가열지구면 다 몇 년이고 3년. 그래서 요거 2번 정도 하나만 외워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외웠겠지만요. 예.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장관님이 투기가열지구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라. 23번 갑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줄이면 돼요. 자,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해요. 공통점이에요. 됐죠? 자, 그럼 3번 갑니다. 2번.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3, 4, 5번에서는 일단 전매 제한 받는 것부터 줄을 거놓을게요. 가보면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다 줄 거놓으시면 돼요. 그게 전매 제한 받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 줄 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 거놓으세요. 이게 전매 제한 받고요. 그 다음에 5번 줄 거놓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 거놨어요. 전매 제한 받는 건 이 세 가지예요. 됐죠? 그랬을 때
이 전매 제한 기간은 1번 입주자를 모집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로부터.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받고요. 근데 그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5년을 초과하는 때라면 몇 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죠. 그리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잖아. 우리 아까 얘기해줬네. 수도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가열지구 공공택지 가밀옥제 권역일 때만 몇 년? 5년. 나머지 투기가열지구면 다 몇 년이라고? 3년.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요. 예. 5번은 그냥 몰라도 돼요. 걔는 수도권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예요. 됐죠? 24번 갑니다.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죠? 출고하면 되지. 전매 제한 받잖아요. 갑니다.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입주자를 모집하여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맞죠?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비투기 가열지구잖아요.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비투기 가열지구죠? 1년이에요. 1년. 몇 년이라고요? 1년. 됐죠? 그럼 다 배운 거예요. 됐죠? 투기가열지구면 무조건 되고 몇 년이고? 3년. 투기가열지구면 몇 년? 근데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됐어요? 공공택지 가밀옥제 권역이면 몇 년? 5년. 나머지는 3년. 비투기가열지구면 1년. 이렇게. 됐어요? 네. 다 외운 거예요.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해서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할 때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갑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한대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매할 수 없다. 맞죠? 25번은 안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25번 했다는 더 헷갈려. 됐어요? 26번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이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네, 수도권 지역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잖아. 주택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전매 제한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라 주택이죠? 주택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기등기. 하여튼 주택이라면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고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5번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로 사업주체에 뭐 받으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동의 없이. 그게 5번이에요.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너무 쉬운 거고요. 7번 갑니다.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 X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 받죠? 언제까지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근데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X죠. 네.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잖아. 주택이니까
소유권 등기에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부기 등기 해놔야죠. 맞죠?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매하는 거예요. 환매. 우리 항상 위반하면 뭐 하는 거예요? 환매하는 거지. 우리 아까 환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처럼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라 이러면 안 돼. 그냥 지급한 날에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환매하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28번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 OX예요. X 수도권으로 이전 OX X 세대원 전원이 1년간 X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O 그쵸? 뭐 이쁘다고 이걸 에휴 짜증나 진짜 이럴 때는 그냥 에휴 그냥 다리몽대기를 뚝 부러뜨려 놔야지. 에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유 진짜 하여튼 아유 세대원 일부가 O예요 X예요? X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O예요 X예요? X 됐죠? 네. 넘기시면 세대원인 갑의 딸이 결혼했대요. 누가 결혼한대요? 딸이 결혼했대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딸 결혼할 때. 그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 결혼할 때. 네? 화장실에서 울고 사위 앞에서 울었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할 때는요. 화장실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앞에서 웃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아유, 아들 결혼한다니까 어금 알턴이 딱 빠지는 것 같은데 딸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이상하게 서운하더라고요, 딸은. 아우, 그냥 아주 그 사위 될 놈이 아주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고 아주 짜증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나 진짜 하여튼. 어쨌든 딸의 결혼으로 내용에 집중하세요. 딸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때 돼,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안 되는 거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데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O예요 X예요? X 세대원 전원이 여기까지 맞죠? 1년 6개월 X 몇 년 이상? 2년 이상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갑은 해외로 이주한대요. 불쌍한 갑 같으니라고. 그쵸? 예,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냥 갑만 불쌍하네요. 그쵸? 예, 아이고, 기록이 아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해외로 가잖아요. 그쵸? 예, 병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유, 그냥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이렇게. 갑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되면 전매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아, 나 이렇게 전매 제한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예,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일 같아갖고, 그냥,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나온 거는 절대 안 틀려, 내가요. 아우, 짜증이 확 나네, 진짜. 아유. 갑자기 또 욱하네, 또. 아유. 예? 뭐라고요? 슛 들어간다고요? 쉬었다 하자고요? 아니, 33번 명제 남았다고 시작을 해. 저분은 아주, 나 지금 마음 꿀꿀해 죽겠는데. 30번 됐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나오면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아우, 뭘 자꾸만 책을 넘겨 알아야. 30번입니다. 자, 이제 가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거 배웠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인가 받아야죠. 자, 설립인가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뭘 첨부하라고요? 결의서. 결의서 첨부해야죠. 자, 이때 결의 조건입니다.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이렇게 결의를 얻어야죠. 자, 됐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자,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리모델링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해야죠. 자, 이제 이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입니다. 됐나요? 자, 개정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전체 75%, 동시에 동별 50%. 됐나요? 외우세요, 빨리. 개정된 거니까. 자, 요거 결의 요건하고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잘 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개정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외우세요. 됐죠? 3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공람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그럼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 3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인구의 일시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러면 일반 시는 원칙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감일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돼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만 수립하는 거예요. 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라. O예요, X예요? X죠. 그쵸? 단 대도시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가 확정하는 거죠. 이게 정비기본계획하고 틀려요. 정비기본계획 있죠?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급 이상이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니까 구별하세요. 좋아요. 얘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5년. 5번은 읽어보시고요. 됐나요? 자, 33번. 주택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주택건설 기준을 위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 주택법상 주요 내용을 위반한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주요 내용 위반한 거니까. 그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했다. 사용검사 받지 않고 썼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2죠. 근데 투기는요. 3. 그러니까 투기자율지구 안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3. 답은 몇 번이에요? 됐어요? 네.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뭐 자꾸만 넘겨요? 깜짝 놀랐네. 자요. 그래서 다 지우면 주택법은 이거예요. 그쵸? 사업주체가 뭐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불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뭐 해줌으로? 공급해줌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 이것만 알면 나는 다 알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항상 이 전체적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해했나요? 됐어요? 그래요. 농지법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